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이 기분 좀 느낌 그래 완벽한 이 지금 All the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잖아 Every 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아무런 기대 없이
것이고요. 그걸 대통령과 그리고 또 집권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소통한다 소통하지 않는다 뭐 조금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무서운데요. 네. 아주 오래된 관계이고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 부인 역시 뭐 저하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당내 다양한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김경수 지사의 지금 정치의 입장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김경수 지사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제 김경수 지사의 가을떡방 불어서 여러 가지 공개가 되었던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입장에 지금도 충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행복한 연말을 맞아 쉐보리가 준비한 스페셜 프로모션. 트레버스, 콜로라도, 타오 등 최대 400만원 콤보 할부 할인 또는 300만원 등록비 지원으로 올겨울도 넉넉하게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12월 한정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57번 교통정보만큼 중요한 연금정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디폴트 옵션 들어보셨나요? 퇴직연금을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금융사가 전문적인지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이번 겨울 여행 어땠어? 완전 좋아요. 이게 다 안전하고 든든한 렉스턴 덕분이지. 12월 넥스턴 또는 넥스턴 스포츠 20을 구매 시 5년간 차량 관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 프로그램과 특별한 추가 혜택까지. 빠른 출고로 연말이 더욱 즐거워지는 렉스턴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고금리 시대에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연말 보너스를 드립니다. 4.9% 저리 할부와 30%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더욱 놀라워진 QM6, SM6, XM3를 기분 좋게 만나보세요. 12월 한정,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네, 지금 눈 오는 곳도 많고 교통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안전한 퇴근길 되시고요. 오늘 밤 8시를 기해서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제주도 북부 앞바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제주도 서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등을 통해서 풍랑정보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주변의 여행객이나 낚시꾼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의 뉴스 아이틱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10분에 3부 미디어 프로파일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유어 에너지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간선도로에 사고가 무척 많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추돌사고 발생해서 사고 차량들 1차로에 멈춰 있고요. 더 가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에도 3차로에 사고 차량들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 방향으로 마장에서 월곡램프 사이에 사고로 1차로가 차단돼 있어서 여기 지나는데 10분 정도 소요되고, 이후로도 홍지문 터널 안에서는 1차로에 고장차가 발생해서 기름램프부터 터널 지나는 데까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사고로 5차로 이용이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초에서 반포 사이 있었던 사고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소리 배정되었습니다. 연재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새로움을 채우다 MBC에서 취재기자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BC 채용 홈페이지 recruit.mbc.co.kr 또는 검색창에 MBC 채용을 검색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취재기자 경력사원 모집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아이유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첫 번째로 떠오른 소중한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 금융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여야가 오늘 오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의견을 모으고 내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내년 예산 전체 규모는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방문에 나선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의 야당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건데 검찰은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 원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후원금 39억 원을 냈던 네이버의 김상원 전 대표를 불러 후원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어제 불러 이 대표의 지시와 승인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을 쓸 때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팔팔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은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역당국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의무 대신 권고로 바꿔 국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에 비해 낮고 특히 어린이의 언어 발달에 있어 마스크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질병청이 9,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3%의 항체 형성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격리 기간도 현재의 7일에서 3일로 줄여도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의무화를 일정 부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인 요양원이나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규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는 동절기 유행 상황으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면서 당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해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 논의를 토대로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 시위법, 헌법에 어긋나 고쳐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를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집회시위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면서 국회에 이 법조항을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관저 인근은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 부분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역대 최대 폭의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1.13% 하락해 2012년 5월 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이래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과 전국 아파트값도 각각 0.91%, 0.73% 내려 역시 조사 이래 최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 시장 역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규 이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는 0.9%, 수도권은 1.21% 떨어져 마찬가지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12구 참사 당시 의료진 긴급 투입 차량인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갔다는 이유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신 의원은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가 병원을 출발해 이태원 현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해당 차량에 탑승해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신 의원은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 요원의 출입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2구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 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를 키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 서장이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 30분부터 본격 지휘에 나선 11시 8분 사이에 상황의 심각성을 보면서도 무전 지휘 등의 현장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 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2016년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가 된 양현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현석 씨가 한 씨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한파특보가, 충청과 호남, 경상 서부 내륙 그리고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기 남서부와 충북 북부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수운주가 영하 14도, 대관령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성배였습니다.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애가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새로움을 채우다 MBC에서 취재기자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BC 채용 홈페이지 recruit.mbc.co.kr 또는 검색창에 MBC 채용을 검색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취재기자 경력사원 모집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정구! 친환경자랑! 페트병 나벨 떼서 버려주라. 빈캔은 꼭 구겨서 버려주라. 주라 환경 생각해주라. 요즘 대세 친환경 아니더냐. 좋아 나도 할래. 오늘도 야무지게 에코. 우리 모두 에코하게 친환경 실천합시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이슈는 퀵, 분석은 킥. 빠르고 날카로운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파이팅.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운전 중 내가 다쳐도 상대방이 다쳐도 보장은 든든하게, 사고 처리 지원도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코로나19에도 고위험군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고위험군인 만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코로나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이라면 확진 즉시 바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본 캠페인은 질병관리청과 함께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연말 보너스를 드립니다. 4.9% 저리 할부와 30%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더욱 놀라워진 QM6, SM6, XM3를 기분 좋게 만나보세요. 12월 한정,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우리 갔던 곳에 어느새 흐르고 있었던 행복들. 물결 따른 걸음마다 불빛 담은 행복마다 미소 짓던 우리 모습. 물결 따라 물빛 따라 우리 곁에 K-워터.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수요일 이 시간은 미디어 프로파일링 코너죠.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함없이라는 말이 왜 오늘따라 꽂힐까요? 그렇습니까? 뭔가 제가 의미심장한 걸 이제 시사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꽂히셨군요. 네, 여러 가지 찔린 건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소위 중단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는데요. 11월 21일에 정확히 중단했으니까요. 이날 제가 MBC에 연말까지만 한다고 통보했는데 묘하게 같은 날이네요. 같은 날. 네, 지난 한 달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꽤 있었죠. 변화가 있었죠. 예, 일단은 그 1층 기자실을 합판으로 막아버렸고요. 아하. 예, 그래서 기자실에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들고 나는지를 볼 수 없게 만들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국민들을 만나러 다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기자들과는 전혀 어떤 문답 형식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도 없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비공개 행보를 하면서 사진을 공개해주고 브리핑을 공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 달 동안 됐었죠. 예.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가장 근본적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이고 그것이 출근길 문답의 상징이었는데.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걸 구중궁궐에 숨어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가장 강하게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국민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기자들도 국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일단 기자 안에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날 거야 라는 식의 소통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소통인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국정과제 점검회의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을 모아놓고 생방송으로 이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마저도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신 뭐 선거 때 도와줬던 청년들한테 고마움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또 청년들을 모아놓고 만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나? 네. 네, 저는 약간 이거는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걸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행보들을 보면서. 네. 최진봉 교수님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시고 제자들 중에 이제 기자 지망생도 꽤 계실 텐데요. 지금 문희정 평론가가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기자들은 건너뛰고 직접 국민들 만나겠다. 기자의 역할, 의미, 이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거를 그냥 들으면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대상이 아까 문희정 평론가도 설명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본인을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좀 도와줬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고 계시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소통을 하더라도 그 직접 소통이 본인한테 쓴소리도 하고 좀 문제도 제기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바꿔달라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예컨대 야당이든 노조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갈등의 요소가 됐던 여러 이제 관계기관들이나 이해 당사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직접 소통이 의미가 있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과연 소통인가? 제가 그냥 다른 표현을 써볼게요. 팬미팅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전해 줄 수 없다. 두 번째, 그래서 저는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부여받은 기자가 직접 물어보고 그 물어봐서 들은 답변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 다리를 아예 제어해버리면 이제는 소통을 본인이 좋아하는 분들 또 본인한테 우호적인 성향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의 불통의 모습으로 비춰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자와 언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늘 해오시고 계신데 그렇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란 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어떤 전통이고 그렇죠. 관례이고 한데 올해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생략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앤다고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했는데 뭐 일정이 바쁘다. 부처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업무 보고하면서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 발표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계 기관들 뭐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을 불러서 함께 앉아서 업무 보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쁘다 보니까 일단 일정이 생략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보통 업무 보고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로 대신하겠다 이런데 이건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년 기자회견을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이 다 했었어요.